전체 치매 환자의 약 53%에서 이런 감정실금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의 한 1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은 감정실금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웃음을 멈추고 싶은데 웃음을 멈출 수가 없고, 울음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은데 막 너무 행복하게 웃는다든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막 운다든지 이제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아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도 치매 증상일 수 있다, 바로 감정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요실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감정실금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가 요실금 하면 소변을 내가 막 참지 못하고 훅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거를 요실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정실금이라는 용어는 감정이 내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훅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정실금은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냥 웃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웃음이 확 터져 나온다든지, 갑자기 슬프지도 않은데 울음이 막 터져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실금이 있는 분들은 가족분들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사회적인 관계도 잘 맺을 수가 없죠. 사실 우리가 사회라는 건 서로 공감하면서 이해해주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감정실금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생각지도 않게 부적절하게 막 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막 울어버린다든지, 이러니까 상대방이 이 감정실금 있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외톨이로 만들어버리기 쉬운데, 이 감정실금은 사실 뇌에 병이 생길 때 나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치매라든지, 그다음에 뇌경색, 그다음에 뇌출혈 같은 뇌졸중에 의해서도 생기고요. 파킨슨병이라든지 뇌전증, 뇌종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상성 뇌질환 후에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루게릭병 같은 그런 이제 질환에서도 이런 감정실금이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감정실금의 유병률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연구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이제 40% 사이로 이제 보고되어져 있고, 일부 연구에서는 29%에서 이런 감정실금을 보인다. 그 얘기 뭐냐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분 10명 중에 한 3명 또는 많게는 4명 정도는 이런 감정실금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전체 치매 환자의 약 53%에서 이런 감정실금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의 한 1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은 감정실금을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매하면 다들 기억장애라든지 아니면 뭐 길을 잃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계산이 안 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실금이 치매의 증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적절하게 많이 웃거나 아니면 부적절하게 막 울거나 이런 것들을 참지 못하는 지인분들이나 이제 가족분들이 있다면, 우리 어머님은 좀 우울하신가 봐, 또는 우리 아버님은 이렇게 사회성이 떨어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감정실금이 나타나는 것 아닌지, 그 감정실금이 나타난다면 뇌 손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특히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더 많이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감정실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감정실금을 어떻게 이제 진단을 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힌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적절한 감정 반응이 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의 실제 감정과 그 상황에 대한 반응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반응의 지속 시간이나 강도가 스스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음을 멈추고 싶은데 웃음을 멈출 수가 없고,
울음을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이 감정 반응이 발산한 다음에도 안도감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 너무 슬퍼서 울고 나면 이 슬픈 감정이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또는 좋은 일이 있어서 막 웃고 친구들하고 떠들고 행복하게 웃은 다음에 내가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 감정 실금이 있는 분들은 그냥 의미 없이 막 웃거나 의미 없이 울고 그냥 딱 그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반응이 발산된 후에도 안도감을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반응이 그 사람의 전반적인 기분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기뻐하는 것 같지 않는데 막 너무 행복하게 웃는다든지 전혀 슬프지 않은데 막 운다든지 이제 이런 걸 의미를 합니다. 네, 여섯 번째는 그 반응은 특정한 자극에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웃는 거예요. 또 울 일이 아닌데도 운다는 거죠. 일곱 번째는요, 자극에 비해서 그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요, 과도하게 웃거나 그 다음에 울거나 하는 반응은 약물 복용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이제 반응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런 반응을 설명할 다른 의학적 질환이 이제 없을 때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는요, 그 부적절한 웃음이나 울음이 감정을 발산하는 당사자에게도 고통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막 웃는데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지? 이런다는 거죠. 또 그냥 내가 막 우는데 나 이렇게 울고 싶지 않은데 눈물이 나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뇌 검사를 해서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진단하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 감정실금에 대한 치료법도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감정실금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꼭 진료를 받아보시고 뇌 검사를 받아보시고 특히 치매가 시작이 되는 거 아닌지 진단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이것도 치매 증상일 수 있다. 바로 감정실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께 널리 알려주십시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